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5월 12일 시장 마감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날짜에 미국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이 구간 안에 들어오니까 한번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것 같고요. 이 하락폭이 현재 이 박스권에서 크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온 것이 어느 정도 지수의 방향을 돌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 이 선물 지수를 보면요. 조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한 1, 2분 전에 봤을 때만 해도 마이너스 0.5 정도로 돼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한 마이너스 1% 정도를 더 밀어낸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시장에 이벤트가 발생되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고 많이 불안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도 보고 있는 중에도 이 변동폭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시장도 조금 전에는 대부분 다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렇게 지금 약간 좀 불안정한 상태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1.1%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하고 쌍바닥을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에 넣을 만한 종목은 두 종목 넣어놨고요. 포스코 엠텍이 오늘 상한가를 갖고 거래대금이 꽤 크게 나왔죠. 4,60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3월 달에 급등을 하고요. 조정을 주었는데 조정이 나오다가 횡보의 흐름으로 바뀌고 나서 이 절반 라인을 어느 정도는 지지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여기에서 살짝 한번 뺐습니다. 이게 개미를 털은 모습인지 아니면은 손절을 유도한 건지 잘 유지하던 주가를 이 5월 초에는 지수도 반등을 했었는데 살짝 한번 밀었다가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시킨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차트의 모습은 딱 보면 이 쌍봉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대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쌍봉의 모습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 여기를 돌파해서 거래대금도 크게 터쳐주면서 뚫고 올라간다면은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보고 눌림이 올 때 매매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의 모습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가 나왔죠. 그 두나무에서 뭐 우선주를 전환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를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시장이 인식을 하면서 이 상한가가 나왔고 거래대금도 3,500억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1등주라기보다는요, 전에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1등주였고 우리기술투자하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 2, 3등주를 약간 나눠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의 모습은 이 에이티넘이 확실하게 대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더 강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만큼 상승할 때 양봉의 거래대금이 그만큼 많았고요. 조정할 때는 음봉의 대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모습은 상승하고 나서 이 절반 라인에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라인을 약간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 절반 라인을 한번 돌파를 한 이후에 눌림을 주고 상한가를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절반 라인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또 여기가 딱 절반 라인이 되죠. 이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여기를 보든 또는 이 1차 상승한 이후에 눌림자리로 이렇게 보든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 상승폭 대비 얼만큼 하락했느냐 이 정도를 보기 위한 이 보조지표이지 정확히 절반에서 반등을 한다 또는 382에서 반등한다 이런 반등이 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이 절반 라인 부근을 대략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나서 반등을 한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봉의 대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 상승 각도가 AT넘보다는 약간은 더 약하고 이 음봉에 대금이 좀 많이 나왔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 절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조금 더 이 하락폭이 적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대금은 오늘 더 많이 나왔지만 또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이런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오늘은 AT넘이 대장을 하고요. 우리기술투자가 약 14% 정도에서 마감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에 넣는 종목은 포스코 엠텍 그리고 AT넘 인베스트 이렇게 넣어놨고요. 관심 종목 중에서는 다른 종목들은 뭐 이렇게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우리 ENL이나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폭 대비 절반 부분보다 조금 더 아래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이 약간씩 그냥 오르고 내리는 그런 정도고요.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NI스틸이 오늘 6%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철강 관련주 중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고요. 여기에서 상승하는 추세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1음봉이 나왔는데 우선은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 이 부분이 절반 라인 정도 되죠? 그러면은 이 상한가에 종가도 있고 상승 이후에 눌림을 줬던 이런 라인도 있죠. 대략 이 절반 라인보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철강 관련주 중에서 강한 종목이 포스코 강판도 있는데요. 포스코 강판은 아직까지는 워낙 강해서 내려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오늘도 거래 대금이 2천억, 어제도 3천억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NI스틸을 여기서 크게 음봉이 나온다면은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이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전일에 어제 매도가 되었었는데요. 워낙에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저점을 이탈해서 한 번 더 내려오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을 가져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여기 관심 종목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된 종목이 대성창투가 오늘 매도를 했거든요. 이 종목을 매도한 이유는 이게 약간 제가 목표가를 결국에는 가긴 갔어요. 여기에서 목표가를 갔는데 가기 전에 저는 조금 빨리 익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번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분봉을 한번 보면 여기에서 추가를 하고요. 업종을 놓고 수닥을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매도를 한 시점이 대략 아마 이 정도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 이때 매도를 한 이유가 이렇게 보면요. 이 종목들,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꽤 괜찮았는데 이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번 이게 업종으로 바뀌었네요.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보고요. 최근에 한번 윗꼬리로 약올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약올림을 당한 상태에서 이 종목이 두나무 관련해서는 약간 한 3등주, 4등주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강하지 않은 종목이고
여기에서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쌍봉의 모습도 보여줬고, 이렇게 보면 살짝 올라갔지만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전 저점까지 이렇게 보면요, 오전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하락 각도가 약간은 더 가파라지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저도 이 시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 리스크 관리상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그냥 갈지 또는 정리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른 H놈이나 우리기술 투자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그것보다는 이 대성창투가 관련주 중에서는 좀 약한 모습이고 그렇게 강하다고 판단이 안 되었고, 결정적으로 이 지수가 너무 하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좀 매도를 결정을 하고요. 익절 수준에서 손절은 아니고 익절 수준에서 그냥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상 현금이 낫겠다 싶어서 한 종목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추가 매수까지 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정리하면 약간 좀 비중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정리를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뿐 아니라 크래프톤 재료가 남아있죠. 4월 8일 4월 8일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했기 때문에 6월 초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재료가 남아있어서 눌림이 온다면은 재진입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들, 이 포스코 강판 거래대금이 지금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이나 윤석열 관련주, 일자리 관련주라고 하죠. 이 위즈코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거래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경제, 이 종목도 일자리 관련주인데요. 상승 추세가 꽤 많이 이어지고 있고, 거래대금도 중간중간 이렇게 크게 한 번씩 터지고 있고요. 음봉에서는 거래대금이 별로 없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특수건설, 최근 건설주 중에서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건설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 한다는 그런 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는 어느 정도 정치인의 그 공약은 아니더라도 또는 그 정책의 방향, 그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재료 소멸이 나오는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거래대금도 강하고 재료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심 종목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삼성제약, 이게 시간 외에도 지금 5% 올라가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거래대금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무 상태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는 기업인데요. 코스닥이 아니라서 연속 적자로부터는 약간은 조금 더 리스크가 적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년 적자면은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는데 지정이 될 수가 있는데, 코스피는 그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금 300억이고요. 자본 총계가 1200억. 부채 비율이 46%, 약간 부채 비율도 좀 낮은 것 같고, 여기에서 크게 부각을 받을 때는 잠깐 매매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넣어놨는데, 아무리 그래도 비중 조절은 하면서 조심해서 매매는 해야겠죠. 연속적인 적자가 나오는 기업인데 재료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6월 4일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발표 예정이 있는 그 기간적인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지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항상 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비중 관리나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저는 과거에 뭐 금융위기라던가 2013년도 뭐 그리스 위기 그런 거를 다 이제 겪긴 했는데요. 그때뿐이 아니고 순간순간 이런 시장들 있죠. 15년도에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거의 20% 정도 하락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요. 이럴 때도 중간중간 계속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이럴 때는 이제 테이퍼링 관련 뉴스가 나왔던 그런 때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지만요. 그랬던 것 같고, 꼭 그렇게 사람들 기억에 남는 큰 위기 있죠. 금융위기나 그리스 위기. 그런 게 아니라도 이 18년도에도 이렇게 큰 거의 25% 정도 되는 이런 시장을 다 겪었습니다.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저도 이 순간적으로 이 정도 빠질 때 굉장히 계좌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든요. 이때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만큼 하락했을 때는 여기에서 반등에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2단 하락이 나왔죠. 여기에서 이만큼 2단 하락이 나올 때는 소형주 위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주로 매매하는 이런 테마주 소형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때 당시에 계좌의 여유 비중이 굉장히 많았고 보유 비중이 적었는데도 내려올 때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까 비중이 꽤 커졌고요. 요때 빠진 금액이 그때 당시 보유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할 때 한 8천만 원까지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요 빠졌을 때 평가 손익 차이가 약 2천만 원 정도 났습니다. 약 한 1주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시간 동안. 이럴 때 그 신용이라던가 자기의 예수금 대비 많은 금액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계좌가 망가지는 게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도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그대로 밀어버렸죠. 약 25% 정도. 이렇게 꼭 코로나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럴 때도 중간중간 갑작스러운 이런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런 시장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시장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보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이런 급락은 쉽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락은.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방 추세이기 때문에, 상방 추세라는 것은 이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그만큼 조정을 받을 때는 이 눌림을 기다렸던 이 반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거의 급락 같은 이 정도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조심조심해서 항상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